한미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이른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경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사드 배치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향후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 등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전문가와 대담 나눠봅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태풍의 눈, 사실 2년여 동안 시간을 끌어왔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한미 군 당국이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시점 발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태풍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언론이 굉장히 좀 계속 태풍의 눈처럼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뭐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부터 검토를 해온 거고 또 그 중간에 북한 핵억지에 대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도 없이 요청을 해왔고 네. 또 북한에도 핵 소위 말하는 비핵화를 요구했지만 아랑곳 없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어 체계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 현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 요격할 수 있는 고도가 사실은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쏘는 것보다 훨씬 낮게밖에 요격이 안 되니까. 저고도에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드도 엄격하게 고고도보다는 중고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시점에 이제 결론이 온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 도발, 미사일 네. 도발한 것이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가장 큰 이유죠. 아무래도 네. 뭐 사실은 사령관도 그 얘기를 했죠. 사령관도 얘기하고 미 국무장관도 사실 올해 2월달에 그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비핵화하면 우리 사드 배치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유와 필요성을 다 제기해 준 셈이죠. 결국.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 사드가 아까 네. 모두에 말씀드린 네. 태풍의 눈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이제 중국의 반발, 사실 네. 이제 중국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어떻게 보면 키를 갖고 쥐고 있는데 상당한 네. 중국의 반발은 좀 우려되는단 말이죠.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키를 가진 자로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사드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드가 없느냐? 중국 사드 있죠. 중국도 엑스밴드가 5,500킬이 사거리까지를 볼 수 있는 것을 흑룡강이나 그다음에 복건성에다가 다 배치를 해뒀지 않습니까? 이미. 일본도 아오모리 현에 2006년, 2014년에 교토부에 다 설치했습니다. 미국도 하와이에서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자기들의 사드 엑스밴더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거를 배치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내정 간섭이에요. 네. 자기들은 자기들이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우리가 북쪽에 대한 대응 체제를 한미연합군 체제이니까 한미연합에서 힘을 합쳐서 하겠다는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네. 사실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 이제 국제 관계에서 네. 국제 질서 속에서 강대국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요. 제 네. 입장에서야 우리가 뭐 자존심은 상하지만 과연 중국의 눈치라고 할까요? 네.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볼 것이며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한 25. 우리 무역 전체 25.4% 되고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실은 네. 달러와 위안화의 관계가 훨씬 더 큰 변수인데 우리가 사드를 2조 정도를 투입을 해가 배치를 하면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FTA까지 통과했는데 그걸 다시 무효할 리도 없고 물론 심리적인 압박은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중국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서 더 과장되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뭐 사드를 배치하는 건 심지어 오늘 국민의당에 뭐 나온 논평을 보니까 전면전을 하자고 북쪽에 통보하는 거다. 아닙니다. 사드 배치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도리어 전면전을 하지 말자고 억제 장치를 놓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만약에 네. 지금 뭐 물론 중국이 키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대북 제재가 지금 네. 굉장히 돌아가고 있는데 네. 대중 공조, 대북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우리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대북 공조를 할 수 있는 건 2003년 처음 시작된 뭐 그게 완전한 몸매 형태는 아니었지만 윤곽을 가지면서 시작한 육자 대화의 처음 몸매 아웃라인 윤곽을 가지고 이때까지 수없는 시간을 많은 시간을 중국에게 우리가 뭐 읍소도 하고 직접 요구도 하고 저 아픈 소리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질적으로 지난 10수년간에 걸쳐가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늘었다. 거거든요. 네.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이 뭘 우리를 위해서 해줬습니까? 무슨 역할을 했느냐? 네, 맞습니다. 한반도 심지어 사드를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해봤다 이거예요. 해봤다 10수년 동안. 했는데 그러나 중국이 사실은 한국과 북한이란 두 외교적인 변수를 두고 때에 따라서 경제적인 변수로 볼 때는 우리에게 힘을 더 실어주지만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필요할 때는 끝까지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근데 북한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외교적인 가치가 두 개 다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북한을 소위 말하는 대미 억제 내지는 대미 미국과의 전략에 있어서의 완충지대로 북한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끌어다 쓰거든요. 최근에 북중 관계가 좋아진 것은 김정은의 태도가 달라져서가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진짜 다시 북한을 끌어들여서 이번에 정말 북한을 진짜 초청을 하고 이수용을 네. 정말 뭐 기꺼이 반가이 맞아준 것은 김정일 때 맞았는 것보다 더 반갑게 또 최룡해 때보다도 더 반갑게 맞아준 것은 북한이 새삼스럽게 중국에게 더 좋은 태도를 보이거나 더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얼마나 틱틱거리고 진짜로 방골적이고 시금방지게 지도에 있어가 중국 자체를 없애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런 이유는 중국이 지금쯤은 북한을 데려와가지고 대미, 대한에 대한 외교 전략의 하나의 카드로 쓰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절을 보여준 그러면 겁니다. 이번 한미 양국의 사드 한반도 네. 배치가 중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면? 중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확실한 거죠. 다시 말하면 캐리 장관이 얘기한 거와 똑같이 북한의 비핵화를 좀 서둘러 달라. 적극적으로 해달라. 말로만 계속 한다 그러지 말고 진짜 해라. 그럼 그 시점에 가서 사드를 다시 말하면 배치 안 할 수도. 배치 안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 2017년 말이라는 시간을 둔 것도 일정 부분 그런 의미가 있다. 중국의 의지를 테스트하는 부분이 가장 크죠. 크다.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러시아도 사실은 지금 네. 굉장히 반대를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낼 경우에 또 한반도가 신냉전, 뭐 원튼 원치 않든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신냉전 얘기를 그 용어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는데 사실은 신냉전이라는 지금은 냉전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냉전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체제 따라 경제는 다르지만 아니고, 예. 편가르기라고 일종의 볼 수 있는데 러시아는 사실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가 진짜 전력을 증강하는데 혈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와이 사는 림팩 훈련에도 러시아가 이 정보 감찰하는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정보 이 감찰하러 갔지 않습니까? 일종의 스파이 항공기를 보낸 거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이 북한을 하나의 자기 외교적인 카드로 쓰려고 지렛대로. 하니까 러시아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끼어들지. 그런데 미국 편을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당연히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합쳐가지고 중국의 어떤 그 국가력 확장에 네. 대해서 맞서려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야 당연히 중국 편이었죠. 중국 편이고. 네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도 토라질 테고 러시아도 반대할 테고.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드를 미국과의 관계를 한미 동맹을 지금 어렵게 하면서 그만두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질까요? 그렇지 아닙니다. 않다. 이것은 분명하게 회색의 작전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맹이라는 건 흰색이냐 까만색이냐예요. 동맹이라는 것은 전략적인 이익을 같이 할 때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는 이쪽도 좋다 저쪽도 좋다. 이건 동맹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또 우려하는 것이요. 만약에 네. 이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또 5차 핵실험하고 또 미사일 쏘고 또 막 도발을 하고 네.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걸 억제한다고 했는데 이걸 왜 하느냐? 아니야. 그것을 억제한다는 게 김정은이 이걸 세움으로써 이걸 보란 듯이 한 번 더 보여주는 테스트하는 식으로 핵실험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사일 위에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남쪽을 공격하는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아니, 핵실험이라는 것은 미국에 대한 하나의 얼음장으로 일종의 블러핑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5차 핵실험이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5월 7일 원래 한 얘기가 뭡니까? 핵경제 병진 노선을 최고로 끌고 가겠다 했습니다. 끌고 갈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핵 개발을 해서 이걸 네. 가지고 핵을 가지고 남북한을 장악하겠다라는 식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은 북한대로 핵 개발, 미사일 네. 개발하고 우리는 또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고 또 계속 군사적인 긴장만 계속 커지는 거 아닐까요? 군사적인 긴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스스로 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냉전 때도 보면 소련과 미국이 계속 핵무기를 가진 게 사실은 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상대방의 핵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만들고, 물론 암조레이서 군비 네. 경쟁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주장할 수 있는 게 상대방이 핵 무기를 가지고 핵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쪽에 공격했을 때 더 큰 핵 능력으로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힘을 확실히 보여주는 능동적 억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사드가 능동적 억제 역할이에요. 역할의 한 네네. 축이 될 것이다. 그럼요. 또 하나, 엊그저께 미국이 북한 김정은을 인권 제재 대상 목록으로 네. 올렸단 말이죠. 네. 이번 사드 배치와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메시지는 확실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전략적으로 비핵화를 추구한 동시에 인권 문제 계속 주장해온 이 문제를 가지고도 동시에 압박을 압박을 가하는 하겠다. 거죠. 그리고 약간은 간접적으로 중국도 굉장히 예민해하는 게,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아주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중국에도 압박을 주면서. 예, 그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중국에 주는 압력이 제발 북한을 비핵화로 좀 마지막으로 해보내주라. 하나 줍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국, 이 네.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스탠스, 입장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지금 적절한 시점에 하고 있고, 또 북한을 진짜로 유엔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인권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반기문 유엔 총장도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을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네.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는 대화하고, 또 우리가 외교적으로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고, 전략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될 건 가하는 거니까 동시다발적인 네. 다양한 외교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를 놓고 또 우리 내부에 갈등이 일어날 우리 소지가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있어야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